법학과 통치의 기본 구조, 출석 수업 이후에 그 토론 과제를 제출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그 출석 수업에서 그 교수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정리하는 과제인데, 과제 수행 방법은 녹음을 해가지고 그대로 옮겨 적었는데요. 점수는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9점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남깁니다. 자, 주제는 일반적 법률과 처분적 법률에 대해 토론하시오. 일반적 법률과 처분적 법률의 개념. 일반적 법률은 일반성과 추상성을 띤 법 규범이고, 처분적 법률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이다. 이 일반적 법률과 처분적 법률의 특징. 일반적 법률은 사법 작용을 매개로 하여 적용된다. 반면에 처분적 법률은 그 매개 작용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평등 원칙에 어긋나며 상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평등 원칙이라는 것은 상대적 평등과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기 때문에 합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상권 분립은 극단적인 상권 분립을 훼손하지 않은 한 처분적 법률의 적용이 가능하다. 한 가지 했고, 두 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권력 분립상의 한계에 대해 서술하시오. 권력 분립상의 한계, 통치 행위. 통치 행위의 개념은 행정부의 일정한 정치적 행위에 대하여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그 특징이 있다. 통치 행위에 관한 이론은 각국의 헌법 구조와 권력 분립의 형태, 사법제도 운영의 실태 등에 따라 각기 다르다. 통치 행위는 고도의 정치성을 띠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하는 행위이다. 통치 행위는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서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 보자면,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파병의 합리성을 평가하기 위해 대통령 자문위원회로부터 몇 차례 이라크 현지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에 이라크에 파병부대를 보내도 되는지에 대한 허락을 얻었다. 파병부대의 부대원들은 이라크의 파병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오히려 경쟁이 치열했다. 그런데 파병 절차에 대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해 고도의 정치성을 띠고 있는 통치행위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은 법률이 규정한 한계 내에서 행해져야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원이 행정부의 통치 행위에 대해 개입을 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면 결국은 법원도 고도의 정치성을 띠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법부 자제서를 취하며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했다. 다른 나라의 통치 행위. 프랑스에서는 통치 행위의 개념으로 삼고 있는데 담배 사업을 국가 사업으로 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담배차가 이동하는 중에 소년이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에서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었는데 통치 행위의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년에게 피해 보상을 할 수가 없었던 것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인해 통치 행위가 사법심사 대상이 가능하게 되었다. 독일에서는 재판으로부터 자유로운 고권 행위 또는 통치 행위, 영국에서는 군주의 대권 행위 또는 국사 행위, 미국에서는 정치 문제 등으로 표현된다. 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사항,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 헌법 제64조, 의결 정족수와 투표의 계산 등 국회의 자율에 속하는 사항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사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는가,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었는가, 의장이나 의원의 선거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는가, 의원의 자격심사나 징계가 정당한 것이었는가는 국회가 자율권에 따라 스스로 판단할 문제이므로 법원의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한다. 헌법도 의원의 자격심사와 징계 및 제명 처분에 대하여는 헌법에 제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제64조 제4항. 행정기관의 자유재량행위. 행정은 재량행위가 있고 기속행위가 있다. 기속행위는 법을 집행하기 때문에 법의 구속을 받고, 재량행위는 행정기관의 자유재량에 맡겨져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968년 김신조 사건에서는 무장공비 공작원이었던 김신조가 어떤 마을에 들어가 여자를 납치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자의 오빠가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여동생을 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경찰권 발동에 대해서는 경찰관의 재량으로 이루어졌다. 전화를 받은 경찰관은 인근 군부대에서 무장공비의 침투를 알고 있었다면
군부대가 출동했을 것이라고 믿고 여자의 오빠가 한 전화는 장난 전화라고 인식하여 경찰 출동 지시를 하지 않았다. 여자의 오빠가 몇 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경찰 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무장공비가 침투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희생된 여자에 대해 배상해줄 것을 요청하는 재판을 신청했지만 자유재량 행위였기 때문에 재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찰 재량권을 0으로 수축하여 개인의 행정 개입 청구권을 인정하게 되었고 결국 여자의 오빠는 국가 배상을 받게 되었다. 자, 특별 권력 관계에 있어서의 처분. 특별 권력 관계는 국가와 공무원의 관계이다. 일반 권력 관계는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이다. 특별 권력 관계에서 경찰이나 군인인 경우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나 제복 등에 대한 기본권이 제한된다. 전염병 환자의 경우에는 강제로 수용됨으로써 특별 권력 관계가 성립되고 교도소 수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기본권 침해가 되는 교도소 수감자에 대한 검열은 제한된다. 특별 권력 관계는 법률에서 제한하는 사유가 있지 않은 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고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행정소송상의 이행 판결. 행정소송은 취소소송과 무효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이 있다. 그러나 이행의소는 없다. 이행의소가 없는 이유는 상권분립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즉 사법부가 행정부에 이행할 것을 강요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사법부는 행정부에 이행할 것을 정하는 대신 부작위로 인한 위법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으므로 같은 행정부 내에서 이 확인 절차를 통해 직접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자, 이렇게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제출된 과제 내용이므로 참고만 할 뿐 그대로 복제하여 제출할 경우에 0점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